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자정이 지났으니까 토요일 휴일이 시작됐습니다. 연말이죠. 선거를 두고 이 조지 버나드 쇼가 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혁명이 국가제도다. 바꿔 말하면요, 이 선거제도를 혁명으로 본 겁니다.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한 쪽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아냥이죠. 언론인 월트 리포머는 환상의 대중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뒤에 덧붙입니다. 이픈 민주정당은 투표지를 탄환의 문명화된 대용품으로 인정했다. 자신과 뜻이 다른 자들과의 결투에서 총알 대신에 이 투표의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거에서 다수가 되어서 의회를 장악한다면 어떤 입법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선거법조차 마음대로 바꾸어 자의적으로 다음 국회 구성을 하는 게 허용이 된다면 그걸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빌 클린턴 정부에서 시민권 담당관으로 지명받은 라니 귀니에르 하버드 법대 교수가 있습니다. 흑인 여성 법학자였습니다. 그의 급진적 경향에 공화당이 반대를 했고 클린턴은 할 수 없이 지명을 철회했죠. 그녀가 쓴 다수의 독재라는 책, 그러니까 티라니 오브 머저리티라는 책에서 다수에 의한 통치가 실제로는 공정하지도 않고 결코 민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다수의 독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타파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몇천만 명이 사는 거대 국가에서 실제 공동체 의사로 결정되는 의견은 만민 가운데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진 몇몇 조정자가 조작한 의견에 불과한 것인데 여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 모습을 지켜보면 귀니에르 교수의 이 말이 꼭 우리나라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 몹시 씁쓸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정치 비평가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합니다. 과거에 행복도시법 아시죠? 이 세종시를 밀어붙인 법 말입니다. 그 법을 밀어붙일 때도 또 국회 선진화법 같은 이상한 법을 새누리당이 만들 때도 제가 이렇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법률가들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경기 상대방인 제1야당이 반대를 하고 또 사법의 한 축인 검찰이 반대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단지 다수라는 이유 하나로 밀어붙인다면 그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그렇다면 다수의 힘으로 가진 자의 성취를 빼앗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꾸어도 그게 다수가 했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라면서 수긍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말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바뀌었으니 어제군요. 어제 오후 5시 41분 문제의 선거법이 통과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처럼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헌법 파괴 연동형 선거법 절대 반대 이렇게 적힌 현수막을 의장석 주변에 펼쳐둔 채 문희상 의장의 입장부터 막았었지만 중과부적이었죠. 한국당에는 또 하나 명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안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회기결정 안건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니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경 화면을 보니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리 현수막이 처량하게만 보이더군요. 기가 막히는 건 민주당 누군가가 그런 한국당 의원들에게 현행범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그죠. 그의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이 동물국회를 막겠다면서 새누리당이 앞장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정당들의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연동형 50%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을 두고 제주는 자신들이 넘었는데 그 과실은 엉뚱하게 한국당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비례의석을 연동형 전보다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죠.
더욱이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도 못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만들고 있는 비례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는 총국도 벌였습니다. 또 하나 관심사가 있죠.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얻은 18살 52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새 유권자들이 모두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정책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군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거죠.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얘기로 제게는 보입니다. 이제 아마 가난한 청인들만 군에 가서 총을 드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정치적 선진이 난무하는 선거판이 되겠죠. 정규직 교사들이 할 역할도 매우 커질 겁니다. 나라는 이렇게 망가져갑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했더군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건 한국당 의원들이 뭔지 알겠죠. 무력감을 느낀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에게 온갖 욕설을 오늘 퍼부었습니다. 시정잡배들이 쓰는 욕설이 방송을 타더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 의장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가까스로 의장석에 앉은 문 의장이 한 말이 참 재밌었습니다. 문 의장님은 하루에도 12번씩 요새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헛개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장석에 앉은 문 의장님은 진짜 문 의장이가 아닌 헛개비라는 얘기입니다. 막장 국회 헛개비 의장. 아마도 온갖 욕설에도 버티는 자신을 변명하려 한 말일 텐데 제 눈엔 무심결에 토로한 진실 어린 속마음으로 보이더군요. 아들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아비의 모습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막장 국회 헛개비 의장이 된 거죠.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뒤이어 문제의 공수처법을 상정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숙성된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뭐 법안이 술입니까? 숙성되게요? 그 전에 한국당은 나름대로의 지연 전술로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원위원회 좀 낯설죠?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직전에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본회의 전체가 법안을 다시 심사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하는군요. 정부조직법이나 세법 같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이 그 대상인데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때문에 열린 적이 있더군요. 그런데 잠시 시간을 끌었을 뿐 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1시간 반만 주겠다. 1시간 반만 하자. 한 때문이죠.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의장을 성토했지만 그 장면을 국회 방송으로 지켜본 국민들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00명 넘을까요? 그러나 속기록에 남아 두고 누가 역사의 죄인인지를 가리킬 겁니다. 어떻든 이 순간에도 필리버스터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결과는 같겠지만 말입니다. 자, 다른 뉴스를 살펴보죠. 이 조국 구속영장 기각 뒤에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에 나며 영장 기각을 반겼습니다. 아마 기각 사유 제대로 안 읽은 모양이죠. 검찰 칼날은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 주기로 일관돼 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까지 곁들였군요. 참, 이 민주당은 왜 이럽니까? 이 자기 편 수사하면 그 혹독한 수사고 범죄가 여기저기 마구마구 튀어나오는데도 그게 정말 한 사람 때려잡기 위한 가혹한 수사였다는 얘기입니까? 이러면 안 되죠. 공당이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편은 끝없이 감싸고 그리고 상대방은 끝없이 정말 가혹하게 대하고 이게 공당의 태도입니까? 아마도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와 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가 달랐다는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 권덕진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가 소명되었다. 그리고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심지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표현까지 썼죠. 어떻든 영장 기각에 한국당의 반발은 당연했습니다.
조국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 전희경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조국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요구했더군요. 당에서는 전 정권 인사는 모조리 구속하더니 조국을 기각하느냐 이런 발언 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동부법원이 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와 언론에 배포한 기각 사유가 달라서 해프닝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언론에 보낸 기각 사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 직권을 남용한 결과 법치주의를 구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표현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통상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간단하게 적는 관리를 넣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가 외부로 알려지기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일반적 표현이었습니다. 아마 바꿔서 내보낸 걸까요? 어떻든 언론 보도를 본 조국 지지자들이 가짜 뉴스라고 항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한편의 코미디가 청와대에서 벌어졌더군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번에도 주인공입니다. 고 대변인은 조국의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 말하자면 조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영장이 기각된 걸로 잘못 알았던 거죠. 그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기자들이 기각 사유에 직권이 남용됐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도 있다 지적을 하자 어디 그런 부분이 있느냐면서 자신들이 받아본 자료에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코미디죠. 이게 우리 건보의 수준, 이 나라 최고 건보 청와대 수준입니다. 편갈라서 같은 편만 사고 도는 수준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수준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떻든 역사에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그게 나락으로 굴러뜨리지 않기를 빌고 또 빌어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